안녕하세요. 이익훈어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 마지막 정기 토익 12월 대비 문법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 풀어보셨죠? 문법 문제 풀 때 가장 힘든 거는요, 무엇보다도 어휘입니다. 문법 문제든 그게 어휘 문제든 기본적으로 토익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이 잘 안 돼서 문법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해석이 잘 되는데 문법 문제를 틀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문법 요령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문법에 대한 요령이 전혀 없다면, 기본 지식이 전혀 없다면 지금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가 강의한 무료 동영상 문법편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기본적인 문법을 쭉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보죠. 1번 문제 볼게요. 항상 토익 문제를 보실 때는 보기를 먼저 보셔서 이게 문법 문제다 또는 어휘 문제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을 항상 품사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보기 and, either, also, nor은 각각의 품사가 있죠. and는 등위 접속사, B번의 either은 형용사나 대명사나 또는 부사, also는 또한이라는 부사, D번의 nor은 등위 접속사죠. 그래서 각각의 품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로 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4개의 단어가 품사가 동일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 2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등위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품사가 넷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문법 문제의 확률이 높아요. 거의 다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문법으로 푸셔야 되는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힌트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에 뭐가 보이죠? 그죠? both가 보이죠? 그럼 이제 both A and B 이렇게 하죠. both A and B. A, B 둘 다 해가지고 수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D번에 있는 nor이라는 등위 접속사는 neither이라는 단어와 잘 쓰이죠. neither A nor B죠. A도 B도 둘 다 아닙니다 라는 뜻이고요. 등위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항상 앞에 both나 neither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나오면 좀 더 잘 어울리니까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both가 나오면 and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and 앞에 both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nor 앞에 neither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nor 앞에는 부정어는 꼭 있어야 돼요. neither 대신에 not이 있거나 또는 no가 있어야지만 nor를 쓸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2번 문제 보기를 보셔야 되는데 보기에 4개 다 전치사예요. before, in, of, on. 그죠? 4개 다 전치사인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품사가 4개 다 같으면 이거는 어휘 문제예요. 근데 전치사 어휘 문제는 전치사가 세상에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어휘 문제로 내기보다는 문법 문제 편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30개 어휘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알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익 어휘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필요하죠. 하지만 전치사 30개밖에 안 돼서 어휘 편에서 다루지 않고 대부분 문법 편에서 다룹니다. 자, 전치사 문제 나왔을 때는요, 크게 2가지예요.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서 전치사를 고르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 뒤쪽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전치사를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앞에 특별히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 보여주는 단어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앞에 있는 경우는 수거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뒤에 있는 전치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수거가 많아요. 예를 들면 next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가 뭐가 나오죠? to가 나오죠. close라는 단어 뒤에도 전치사 to가 잘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수거예요. next to 뭐뭐 옆에, close to 뭐뭐 가까이에. 또는 좀 더 어려운 단어 eligible 뭐뭐 할 자격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 뒤에 전치사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for이 나오죠. 그죠? responsible 뭐뭐에 책임 있는 이라는 이 형용사 뒤에 전치사 뭐가 잘 나와요? for이 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responsive 응답하는 반응하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 뒤에는 전치사 뭐가 잘 나오죠? 예, to가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수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거들을 이제 많이 외워두면 이런 수거 뒤에 전치사가 뭐가 나올까라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쉽게 맞출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은 이제 뒤에 있는 every bathroom, 모든 화장실, 목욕탕이라는 명사 앞에 어떤 전치사가 잘 어울릴까요? 지금 이거 모든 목욕탕, 장소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소와 관련된 명사가 토익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장소와 관련된 명사가 나왔다면 수거가 아닌 이상 그러면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를 쓰세요. 장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치사는 1등이 at이에요. 제일 흔한 게 at입니다. 그래서 at이 보기에 있으면 장소명사 앞에 at이 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기에 없죠?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before는 뭐뭐 앞에, 장소명사 앞에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도 알고 있죠. 뭐뭐 전에라고 알고 있죠. 그건 시간명사 나왔을 때 뭐뭐 전에라고 해석하고 장소명사가 나오면 뭐뭐 앞에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장소명사 앞에 나왔을 때 오브는 장소명사와 그리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오는 장소명사하고 쓸 때 뭐뭐 위에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죠. 지금은 목욕탕이니까 목욕탕 안에가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목욕탕 안에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할 겁니다.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워싱턴 스퀘어 럭셔리 쇼핑몰은 그죠? 아마 이제 이거 목욕탕이 아니라 화장실이라고 해야겠죠. 모든 화장실에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A, B, C, D를 딱 보니까 acknowledge라는 단어가 쭉 같이 있는데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A번은 투부정사고요. B번은 ing 꼴이에요. ing 꼴이면 이제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 acknowledge는 동사죠. 또는 동사 원형일 수도 있어요. 동사 원형은 그냥 동사의 기본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acknowledged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서 항상 얘가 문법적으로 어떤 명칭을 하고 있는지를 익혀두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뭘 쓸까요? 근데 이런 건 대부분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문법 문제들은. 지금 뭐가 힌트냐면요. 앞에 있는 are asked to 이게 힌트예요. be asked 수동태죠. 이 ask의 수동태 동사 뒤에 to가 나오면 이 to는 99.9% 투부정사의 to예요. 투부정사가 뭐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to가 투부정사의 to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always는 부사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죠. 요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답이 그러면 C번에 acknowledge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다라는. 그래서 수동태 뒤에 to가 나오면 그 to가 99.9% 투부정사인 to가 있다. 그런 동사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 나온 be asked가 대표적인 동사고요. 이거 말고 잠깐 좀 지워서 써야겠군요. 이거 말고 수동태 뒤에 to가 나오면 투부정사의 to인 것들. 자, advised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be advised 투부정사. 조언하다죠. 그러면 투부정사 할 것을 조언받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be allowed 투부정사. 그리고 be expect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be encourag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을 격려받습니다. 그 다음 be intend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be invit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be permitt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위에 있는 allowed하고 같은 뜻이죠. be allowed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be persuad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을 설득받습니다. 또는 required, be requir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be requeste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be asked 투부정사랑.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4번 문제 A번의 until은 부사절 접속사도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도 됩니다. 단어를 보고서 항상 품사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전치사예요. 그리고 neither는 이거는 이제 부사도 되고요. neither A nor B 좀 아까 했었죠.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있습니다.
세 가지 품사가 있고요.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빈칸에 품사 뭐 쓸지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가 learning annex will be closed 하나 하고 그 다음 빈칸 뒤에 it is receiving electrical repairs 주어 동사 2번 나왔어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2번 있으면 꼭 필요한 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무조건 A번 아니면 D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부사절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로서. 그럼 이러는 건 같은 품사가 되겠죠? 이러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상 뭐가 적당한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오답으로 아마 until을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until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왜 자연스럽지 않냐면요. until 나오면 뭐뭐 할 때까지 이거죠. 뭐 할 때까지 뭐 할 겁니다잖아요. 뭐 할 때까지 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는 뭘 알려주냐면요. until이 들어가는 부사절은 시간을 알려줘요. 이 시간까지는 뭐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앞에 next week 다음 주란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문 닫을 겁니다라고 이미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시간을 또 알려주는 until로 시작하는 부사절은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맞다고요. 아마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나는 해석했는데 괜찮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진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2번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겹치거든. 그럼 겹친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because 쓰시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기 수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문을 닫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until 집어넣어서 해석해도 해석이 막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5번으로 가죠. 5번도 역시 A, B, C, D 보면요. A번 recommend 추천하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추천이란 명사죠. recommend 뭐 추천할 만한 형용사 ABLE로 끝나면 형용사 그죠? recommends 이거 동사예요. 역시. 그래서 빈칸 앞에 positive란 형용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bad이는 부사고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어가 있습니다. 뒤에 꼭 뭐 나온다고 배우죠? 그렇죠. 명사 나온다고 배우죠. 명사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B번의 recommendation이 되는 겁니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정말 의미 없죠. 해석하는 건 여기서. 그렇죠? 자, 6번 문제. A번의 his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 소유격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his가 소유대명사도 있어요. 소유대명사. 그럼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he, his, him.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누죠. he, his, him. 그리고 다시 소유대명사라고 해서 his를 한 번 더 써요. 또 I 같은 경우에 I, my, me 하고 소유대명사는 mine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his는 서형사 아니면 소유대명사입니다. he는 주격 대명사죠. himself는 이거 셀프 들어가는 대명사죠. 셀프 대명사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셀프 대명사라고 해요. 원래 이제 진짜 이름은 제기 대명사인데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셀프 대명사의 품사가 있습니다. 셀프 대명사의 품사는요. 이게 이제 셀프 대명사라고 했지만 하나는 대명사고요. 셀프 들어가는 건. 하나는 부사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다들 대명사인 줄 알고 있어.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하니까. 근데 셀프가 들어가는 얘가 대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is own은 두 가지예요. 그 자신의라는 그 자신의 이렇게 해석할 때는 형용사. 그리고 그 자신의 것 요거는 대명사, 명사 또는 대명사. 그럼 이제 빈칸에 품사 뭐 쓸까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보니까 문장 맨 끝이죠. to 다음에 동명사 클리닝이 나왔고요. his office는 클리닝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문장 맨 끝에 지금 소유격 들어갈 필요 없죠. 왜?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대명사도 필요 없어요. 왜? 할 역할이 없거든. 그럼 여기에 제일 적당한 품사는 부사야. 그래서 지금처럼 부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대명사 쓰라고 하면 그땐 정답이 항상 셀프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C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가죠. 7번은 A번의 guarantee, 보장하다 동사 또는 보장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 다음 guaranteed, 과거 동사 또는 과거 분사 두 가지죠. guaranteeing 하면 동명사도 있고 잘 글씨가 안 써지네요 오늘. 현재 분사도 있죠. having guaranteed 역시 마찬가지로 동명사나 현재 분사입니다. 단지 have가 들어갔고 뒤에 pp꼴로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료형인 거예요. 그렇죠? 완료형인 것만 알려두시면 되고 똑같이 동명사나 현재 분사입니다. 자, 이때 앞에 be 동사가 있어요. 그죠? be 동사가 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게 ing나 ed꼴일 겁니다. 그래서 B번이나 C번이 정답이에요. D번은 들어갈 수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D번이 C번과 같죠? 동명사나 이제 동명사 분사 똑같이 부른다고 했죠? 동명사나 분사를 그냥 기본형으로 쓸까요? 아니면 완료형으로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요. 토익에서는 항상 기본형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ed를 집어넣으면 ed꼴 집어넣으면 be 동사 뒤에 수동태가 되겠죠. 반면에 ing 집어넣으면 능동태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 풀 때 자, 동사를 능동태로 쓸까 수동태로 쓸까의 문제를 풀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동사 뒤에 일단 지금처럼 전치사 부가 오거나 또는 부사가 올 때 푸는 방법이에요. 문장의 형식과 상관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게 올 때 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를 능동태는 원래 뭐뭐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제 문법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뭐을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수동태의 주어는 뭐뭐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워런티라는 단어가 품질 보증이거든요. 품질 보증이 보장해요. 품질 보증을 보장해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럽죠? 품질 보증이 보장합니다. 품질 보증을 보장합니다. 그렇죠? 품질 보증을 보장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이 을로 해석되니까 수동태 쓰는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거의 다 풀립니다. 그렇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 고르시면 돼요.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서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투의 문장들을 고르세요. 그럼 정답이에요. 8번 문제로 가죠. 8번 문제. A, B, C, D를 딱 봤는데요. 넷 다 접속사예요. 넷 다 접속사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가짜 접속사입니다. 넷 다. 잠깐 지웠죠? 가짜 접속사. 가짜 접속사가 뭔데요? 가짜 접속사라는 건요. 접속사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죠? 문장에 주어 동사 두 개 있을 때 필요한 게 접속사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실제 품사는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부사인 것들을 가짜 접속사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A, B, C, D에 있는 것들이 다 가짜 접속사예요.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wish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must submit.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짜 접속사를 쓸 거고요. 빈칸부터 포지션스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근데 이 종속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주어인 base level employees. 평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 must submit.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종수절입니다.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종수절은 형용사절밖에 없습니다. 형용사절. 근데 형용사절에 쓰이는 접속사는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형용사절에 쓰이는 접속사는요. who, which, that, 그리고 whose, whom, when, where 7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형용사절에 쓰이는 접속사고요. 형용사절에서 who, which, that, whose, whom, when, where 이 중에서 뭐가 답이 될까요? 이걸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뭐가 which 있고요, when이 있고요, who가 있죠. what은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
형용사절만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what은 형용사절 접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which, when, who 중에서 뭐가 답인지 어떻게 고릅니까? 자,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종속절,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로 고릅니다. 어떻게 고르냐면요. who는 앞에 사람 있을 때 쓰는 거고요. which는 사물 명사가 있을 때 쓰는 거고요. that은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고요. who도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whom은 사람 앞에만 쓰고요. 사람 뒤에만 쓰고요. when은 시간 명사와 관련된 거 앞에만 쓰고 뒤에만 쓰고요. where는 장소 명사와 관련된 것만 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employee, 평사원이라는 사람 명사 나왔으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who밖에 없죠. 그래서 who가 정답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형용사를 접수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이것보다 복잡한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요 수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문제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죠. 9번 문제는요. 자, A번에 locate 동사죠. 참고로 locate의 뜻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치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locating은 동명사나 분사겠죠. to locate는 투부정사고요. are located도 동사죠. 대신 동사는 동사인데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요. Unused company cars for Chandler Broadcasting blank in the east end of the warehouse district on Lexington. 문장에 동사가 없네요. 동사 써야 돼요. 답은 A번 아니면 D번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능동태 동사 쓸까요? 수동태 동사 쓸까요? 이 문제죠. 그죠? 이때 locate라는 동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찾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사용하지 않은 회사차가 찾아요? 이상하죠? 사용하지 않은 회사차를 찾아요. 그렇죠? 회사차를 찾는 게 자연스럽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의 are located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위치하다라고 외우고 있는 단어 locate는 능동태일 땐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수동태일 때 원래 are located 이렇게 수고로 외우는 겁니다. 위치하다. 그래서 위치하다라고 해석하고 싶으면 동사가 수동태일 때만 are located, 그러니까 be located, 수동태일 때만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하다로 해석한다면 수동태 동사 집어넣고 사용하지 않은 회사차는 그죠? 창고 구역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동쪽 끝에서 사용하지 않은 회사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high 형용사, 그죠? 높은 그리고 높이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highly 부사예요. 아주라는 부사죠. 아주. 그래서 위에 있는 high는 높이인데 이거는 이제 하늘 높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납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반면에 highly는 아주라는 뜻으로 very하고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highest는 high의 최상급이죠. higher는 비교급이고요. 이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요. is regarded 요 부분. 이게 이제 인정받다라는 뜻이에요. is regarded가. 이거하고 이제 관련된 거. 이거 수거처럼 외우세요. is highly regarded. 이러면 널리 인정받는다. 이렇게. 또는 높이 인정받는다. 높이란 말 했으니까 high 아닙니까? 아니야. high는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쓸 수 없고요. 지금처럼 이제 추상적으로 높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highly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B번에 highly가 정답이고 수거로 외우세요. be highly regarded. 그렇죠? 높이 인정받는다, 널리 인정받는다. 그렇죠? 또는 well regarded 하셔도 돼요. be well regarded, be highly regarded 같은 말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까요? 11번 steady 꾸준한이란 형용사, steadily 부사, 꾸준하게, steadiness, ness로 끝나면 명사입니다. 꾸준함 정도 되겠죠? steadied, 이거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겠죠? 사실은 steady가 동사의 뜻으로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 모른다는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요, 동사 rise 뒤에 빵꾸 났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rise의 뜻이 올라가다, 상승하다예요.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래서 day는 앞에 있는 pastry 빵이고요. 그래서 빵들이 좀 올라간다. steady를 집어넣으면 참고로 형용사니까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우리 이런 것들을 이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형식 문장의 특징은요, 동사의 뜻이 없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동사의 뜻이 이제 없는 경우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나요? 비동사 이 뭐뭐이다처럼, 그 하나는 이제 계속 뭐뭐이다, 계속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두 개 있어요. remain이나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stay. 네. 이 동사들이 이제 형용사가 오면 계속 뭐뭐이다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되다라는 동사, become과 비슷한 유의 동사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뭐인 것 같다, seem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 그러니까 이런 동사처럼 뭐뭐인 것 같다, 계속 뭐뭐이다, 되다. 그러니까 별뜻 없는 동사만 동사 뒤에 형용사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의 뜻이 있으면요, 형용사가 나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rise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명확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번은 오답이고, steadily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정답이에요. C번을 집어넣으면요,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삼형식 문장인데, 삼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거든요. 꾸준함을 상승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안 맞아서 틀리겠죠. B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동사들마다 뒤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가 있고, 명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부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 자동사. 형용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 명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요. 그 동사들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토익 시험에 다 나온 게 있으니까. rise가 대표적인 이제 동사고요. 토익 시험에 나왔던 부사를 잘 갖고 오는 동사는 이제 work,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work가. 12번 문제로 갈까요? 자, 역시 confidentiality, ity로 끝나면 명사입니다. 비밀, 기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confide는 동사에 ing 붙였죠. 현재 분사나 또는 동명사가 될 텐데, confide라는 동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동사예요. 털어놓다라는 뜻인데 거의 잘 쓰지 않는 동사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confidence는 자신, 신뢰 뭐 이런 말이고요. confidential은 al로 끝났죠. 이렇게 al로 끝나는 건 형용사들입니다. 기밀의, 비밀의 이런 뜻이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extremely, 아주라는 부사가 있고요. 그 앞에는 be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be 동사 뒤에 뭐가 잘 나오죠? 보호인 형용사가 잘 나오죠. 그리고 extremely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만 꾸며줍니다. 뭘 꾸며주지 않아? 동사는 안 꾸며줘.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되는데 be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의 confidential이 될 겁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죠. 13번 문제는 familiarity, 익숙함이라는 명사, ity로 끝나는 명사죠. familiarize, iz로 끝나는 건 동사입니다. 익숙하게 하다. familiarizing, 동명사나 현재분사. familiarly, ly로 끝난 건 일반적으로 부사죠. 익숙하게, 친숙하게. 자, 앞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to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to가 전치사 to면 당연히 동명사가 정답이에요. 무조건. 전치사 to면. 근데 이 to가 투부정사의 to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투부정사의 to면 동사 원형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to를 보고서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 to인지 구별하는 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인데, 앞에 보니까 ask가 있네요. 그죠?
아까 우리 be asked 다음에 나오는 to는 투부정사의 to라고 그랬었죠. 그죠? 이게 수동태 말고요. 능동태로 일 바꿨으면요. 이게 ask a 투부정사거든요. 지금 나온 꼴이 ask a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이 to는 투부정사의 to입니다. 따라서 동사 원형인 familiarize를 쓰셔야 되고, familiarize라는 동사는 쓸 때 어떻게 잘 쓰냐면요. familiarize 이게 지금 themselves입니다. 셀프 대명사가 잘 나와요. familiarize self with be 이렇게요. familiarize self with be.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에게 B에 대해 익숙하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외워야 될 거 두 가지. SK 투부정사 다시 한번 외우시고요. 아까 그 be ask 투부정사일 때 알려드렸던 거 있었죠? 뭐 있었죠? be advised 투부정사, be allowed 투부정사. 걔네들 다 능동태로 바꿔주면 allow A 투부정사, advise A 투부정사예요. 그것들이 능동태가 돼 있을 때도 to가 나오면 투부정사인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14번 문제로 갑니다. 14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예요. through 뭐뭇을 통해 라는 뜻이죠. between은 뭐뭐 사이에, inside는 뭐뭐 안에, across는 뭐뭇을 가로질러, 뭐뭇을 건너. 하여튼 넷 다 전치사인데 빈칸에 어떤 거 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아까 그랬죠.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앞에 이제 힌트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그게 없으면 이제 뒤에 있는 명사하고 어울리는 걸 골라야 된다고.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from입니다. from 하면 여러분들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죠. 이거 말고 A to B 말고 이 B가 시간 명사일 경우에 to를 써도 되고요. until을 써도 돼요. from A until B. 그럼 A에서 B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rough를 써도 괜찮습니다. from A through B.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부터 3월달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의 through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through가 뭐뭇을 통해서라는 말 말고도 지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from A to B에서 to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장소와 관련된 명사일 때는 from A to B만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뭘 쓸까요? 투부정사 A번 to encourage, B번은 ing 꼴이네요. 동명사나 현재분사, C번하고 D번은 동사고요. encourage. 자, 앞에 전치사가 있고요. 뒤에 명사 커스터머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쓸 수 있나요? 아니, 못 써요.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됩니다. 동사는요, 당연히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죠. 동사가 올 수 없습니다. 동명사는요, 써도 됩니다. 쓸 수 있는 게 B번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얘가 답이죠. 자,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A번에 acquiring 또 ing 꼴 나왔고요. B번에 acquired는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입니다. C번에 acquired는 동사고요. D번에 to acquire 투부정사네요. 자, 빈칸을 봤더니 빈칸 앞에 after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또는 after가 부사절 접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 온 다음에 명사 나오고 가다가 쉼표 나오고 끝나면서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면 after부터 쉼표까지는 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영어에서 이제 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한 단어짜리 부사도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 부사도 있고요. 좀 길게 나오는 부사들은 부사절 접사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나오는 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부사절 접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꼴도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사예요. 부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프터가 전치사니까
전치사나 부사접사니까 전치사면 볼 것도 없이 전치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명사 나오잖아요. 100%다 동명사 정답입니다. 부사접사일 경우는요. 부사접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명사 나오죠. 90%는 현재 분사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10%는요. 과거 분사가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물어요. 10중 90%가 10번 중 9번은 현재 분사가 정답이니까 대부분 잘 모르면 현재 분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A번이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 쓰지 마십시오. 부사접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명사 나오면 과거 분사는 정답이 안 될 겁니다. 거의. 쓰지 마시고 현재 분사 쓰세요. 그래서 지금은 애프터가 전치사든 부사접사든 상관없이 ing가 정답입니다. 17번은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A번에 instead of 전치사예요. 뭐뭐 대신에. whether는 부사절 접사도 있고요. 명사절 접사도 있습니다.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부사절 접사고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라는 역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에 뭘 쓸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빈칸 뒤에요. ing 나오고 명사 나왔어요. 그죠? 쉼표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치사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16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근데 앞에서는 ing를 빵꾸 냈고요. 지금은 전치사냐 부사절 접속사냐 그 자리를 빵꾸 낸 거예요. 그러면 다 답이 될 수 있겠네? 그죠? 왜냐면 A하고 D는 전치사고 B하고 C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그죠? 그런데 whether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는 반드시 자기가 속한 그 부사절 안에 또는 부사인 분사 안에 등위 접속사 5월이 있어야 돼요. 5월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빈칸부터 쉼표까지 안에 5월이 없죠. 따라서 whether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는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5월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A, C, D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뜻이 다 다르니까. 근데 보니까 주절 쪽에 올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또한 raises environmental awareness, 저 환경에 대한 자각심을 높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한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보다는 그죠? 뭐뭐 하는 거 이외에도 또한 자각심을 올릴 겁니다. 라는 in addition to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D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 전치사 2분 as는 as가 부사절 접사거든요. 2분 as는 부사절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이라는 단어가 부사인데 모든 부사절 접사 앞에 쓰일 수 있어요. 모든 부사절 접사 앞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은 등위 접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좀 특이하죠. 등위 접사 역할을 한다 정도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고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입니다. 자, 빈칸 다음에요.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죠? 쉼표 찍고 다시 주어 동사 나왔죠? 따라서 이 부분은 큰 부사고요. 주어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부사절이겠죠.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인데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이다. 따라서 부사절 접사 써야 된다. 부사절 접사는 B번의 2분의 H다. 그 정답입니다. 참고로 rather than이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토익 시험에 부사절 접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rather than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르지 마세요. 알겠죠? 자, 19번 문제는 A번의 few 대명사. 자, 복수 취급합니다. 몇 안 되는 것들, 사람들. some 일부라는 대명사 역시 복수 취급합니다. one another 서로라는 대명사인데요. 얘는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주어로 쓰지 않는다. 그 다음 no one 이거 대명사죠. 아무도 아니다. 자, 이건 one이라는 대명사니까 one으로 끝났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써야 되는데 동사에 s를 붙였어. 그럼 이거는 주어가 단수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one another은 주어로 쓰지 않으니까 오답. 그리고 few와 some은 복수 취급하니까 오답. 따라서 D번의 no one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명사 중에서 복수 취급하는 대명사, 단수 취급하는 대명사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단수 취급하는 대표적인 대명사는 지금처럼 원 들어가는 단어와 원 들어가는 단어들과 그 다음 each, 그 다음에 another, either, neither 얘네들이 대명사로 쓰일 때는 얘네들은 단수 취급합니다. 반면에 복수 취급하는 대표적인 대명사는 both, many, 지금 나온 few 또는 several 이런 것들은 복수 취급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whereas 보기를 봤더니 이거 반면에라는 부사를 접사예요. in order that 이것도 부사를 접사인데 엄격히 따지면 대시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대시 들어가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부사를 접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부사인 분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사를 접사하긴 하지만 복잡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인어들 그러니까 대시 들어가는 부사를 접사들은 부사인 분사로 바꿀 수 없다. 됐죠? thereby,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부사. if only는 이게 뭐죠? if only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를 접사는 only if인데 그죠? if only 뭐죠? 예, 그죠? 이거는 영화 제목이죠.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실제 뜻은 이제 만약 그렇게 됐으면이라는 어떤 소원을 바랄 때 쓰는 말인데 뭐 토익 시험에는 답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ABC에서 고르셔야 될 거예요. 그죠? ABC. 근데 지금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 쉼표 찍은 다음에 빈칸 나오고 저 ing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를 접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번에 thereby 부사는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therby라는. 그러니까 부사가 어차피 ing를 부사인 분사를 꾸며주면 되니까. 그렇죠? 참고로 부사인 분사가 부사를 접사 다음에 ing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사인 분사의 모습인데 부사를 접사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ing로 시작해도 부사인 분사거든요. 지금처럼 쉼표 다음에 나온 ing는 부사인 분사입니다. 근데 부사인 분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번 아니면 C번이에요. 그럼 A인지 C인지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해보니까 Ms. Flint 씨가 was able to increase monthly sales. 월간 매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In her department. 자신의 부서에서 말입니다. 얼만큼 늘렸냐면요. By over $5 million. 500만 불 이상을 늘렸어요. blank. 자, 이때 where를 쓰면 반면에 exceeding managerial expectation. 경영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reby,는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thereby,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C번의 thereby,가 정답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법 배우시는 거고 그게 되면 기본적인 문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토익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문법은 문장구조, 품사, 배열, 어순입니다. 그걸 알면 토익 문법의 90%가 끝나요. 나머지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해석 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